안녕하세요. 듀수학학원 박기태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2025학년도 수능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모두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 올해 동안, 1년 동안, 아니면 2, 3년 동안 여러분들이 해왔던 노력들이 오늘 정말 빛을 발했기를 바랍니다. 일단 지금 수능 수학 영역에 대해서 난이도가 어땠다, 9평보단 좀 어려웠지만 작년보다 쉬웠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난이도에 대한 얘기, 그리고 문항별로 어땠는지에 대한 얘기는 각설을 하고, 오늘 일단 먼저 주요 문항, 공통 주요 문항을 같이 어떤 문항들이 얻고 풀이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으며 답이 어떻게 나왔는지, 답이 어떻게 도출이 될 것인지만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요 문항이기 때문에 14번, 15번, 그리고 20번, 21번, 22번 이렇게 5개의 문항만 진행을 할 겁니다. 자, 14번부터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그림과 같이 삼각형 ABC에서 선분 AB 위에 AD 대 DB가 3대 2가 되도록 점 D를 잡습니다. 그러면 AD 길이를 3K라고 했을 때 DB 길이는 2K가 되고, 다음에 점 A를 중심으로 하고 점 D를 지나는 원을 O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를 지금 중심으로 잡겠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원의 반지름은 3K가 되겠다. 그런 다음에 sin A 대 sin C가 8대 5라는 조건을 줬어요. 요각과 요각의 sin의 비가 8대 5다. 자, 그런데 이 각과 이 각이 둘 다 요 삼각형 ABC 안에 있기 때문에 각각이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8대 5란 얘기지. 그러면 얘가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5K이기 때문에 요각이 마주보는 BC 길이가 8K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삼각형 ADE와 삼각형 ABC의 넓이의 비가 9대 35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넓이의 비가 9대 35, 넓이의 비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ADE라는 삼각형과 ABC라는 삼각형이 닮음인가부터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런데 ADE 같은 경우에는 AD도 반지름 3K, AE도 반지름 3K가 되기 때문에 이등변 삼각형이거든. 그런데 이 삼각형은 이등변이라는 확증이 없죠. 자, 그러니까 닮은 비가 아니라 직접 넓이를 계산을 해서 9대 35입니다 라고 할 건데, 자, 잘 생각해 보면 ADE나 ABC나 이 넓이를 재고자 했을 때 요 A각을 끼워 놓은 요변과 요변의 곱 또는 요변과 요변의 곱에다가 요각의 사인 값을 곱해서 넓이를 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얘랑 곱한 거, 그리고 얘랑 곱한 거의 비가 9대 35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얘랑 곱했을 때 9K 제곱이니까 얘랑 곱한 게 35K 제곱이 나와야 된다는 거거든. 그런데 얘가 지금 5K니까 얘가 7K구나 라는 얘기죠. 얘가 7K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요 각을 알 수가 있는 거야. 왜? 요 세타 값을 가지고 있는 삼각형인 ABC에 변 길이의 B가 전부 다 잡혀 있죠. 그러면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요 세타의 코사인 값을 구할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코사인 법칙 써서 코사인 세타 구해보시면 코사인 세타는 2 곱하기 요변 5 곱하기 요변 7 분의 25 더하기 49 마이너스 요변의 제곱 64. 자, 그러면 계산해볼까요? 위에 거 계산하셨을 때 25 더하기 49 하시면 74니까요. 64 빼면은 10대죠. 그러면 이렇게 약분이 되면서 7분의 1이다 라는 게 나오죠. 그러면 사인 세타도 미리 구해두고 갈게요. 사인 세타는 7분의 4루트 3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계속 한번 읽어보시면 삼각형 ABC의 외접원 반지름이 7이래요. 요 큰 삼각형의 외접원 반지름 길이가 7이다. 외접원 반지름 길이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사인 법칙 얘기죠. 그래서 세타가 마주보는 변의 길이 8K가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 7의 2배, 14 곱하기 사인 세타. 그러면 사인 세타 7분의 4루트 3이었으니까 집어넣어서 7 약분시키고 곱하시면 8루트 3이다가 나오네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8K가 8루트 3이라는 거에서 K는 루트 3이다 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겠죠.
자, 우리한테 그럼 물어본 게 뭐였냐면 원 OB의 점 P에 대해서 삼각형 PBC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위를 돌아다니는 점 P 그리고 BC 고정된 선분을 점과 선분을 가진 삼각형 넓이의 최대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면 이 원 위의 점 P가 BC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가 가장 넓이가 커질 때가 될 테니까 그러면 당연하게도 여기가 중심이라고 해서 요 선분에서 요 중심 진학에 수직으로 쭉 이었을 때 이렇게 여기가 수직이 되게 했을 때 여기에 지금 P가 있으면 삼각형 넓이가 가장 커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삼각형 넓이만 구해주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럼 요 삼각형 넓이 어떻게 구할 거냐면 여기 지금 얘 구해놨잖아. 그러니까 P서부터 얘까지의 거리만 구하면 된단 말이야. 그런데 그 중에 P서부터 A까지는 반지름이라서 3K, 즉 3루트 3이에요. 그럼 요변 길이만 알아내면 되고요. 요변 길이 어떻게 알아낼 거냐. 요 삼각형의 넓이 있죠. 요 삼각형의 넓이를 계산하는 방식이 지금 2변의 사인 세타도 있고 이거랑 얘를 곱하는 방법도 있죠. 자, 그래서 그 두 가지 방법이 동일하게 삼각형 ABC 넓이 값을 구하는 과정이다 라는 등식을 세워주면 높이값 나오겠네. 그러면 여기를 H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첫 번째 삼각형 ABC 넓이를 재는 첫 번째 8K와 H를 곱하는 거. 8K와 H를 곱하는 거. 자, 그럼 두 번째 요변 길이의 사인 세타. 자, 그러면 요변 길이 5K, 요변 길이 7K. 그러면 35K 제곱 곱하기 사인 세타 7분의 4루트 3. 이렇게 동일하다. 자, 그러면 K 날라가. 그 다음에 4 약분돼 2 남고요. 그 다음에 7이랑 35 약분돼서 5 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2H가 5K 루트 3이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니까 H는 2분의 5 루트 3 K가 되고 K는 루트 3이라고 그랬으니까 얘 곱해주시면 2분의 15가 되겠다. 자, 그래서 요 높이 구했으니까요. 자, 얘가 2분의 15니까 요렇게 길이 P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길이는 3루트 3 더하기 요거죠. 2분의 15. 그럼 여기에다가 곱하기 밑변 BC 그럼 8루트 3 에다가 삼각형 넓이니까 2분의 1 마지막에 곱해주시면 끝나겠습니다. 그러면 계산해보시면 이렇게 4루트 3 그럼 4루트 3 집어넣어요. 자, 그러면 4, 3, 12에 3배 하니까 36 더하기 2 약분되셨을 때 30루트 3. 그래서 결과적으로 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이 마무리가 되는 문제였고, 자, 14번에 사코가 나왔어요. 14번에 사인 코사인 법칙 문제, 도형의 활용 문제가 나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14번이 계속 수원이 나왔죠. 근데 다만 6편 같은 경우에는 로그에 대한 성질, 그리고 9편 같은 경우에는 지수로그 함수의 역함수 관계에 대한 문제가 나와서 14번에 높은 확률로 수원이 나올 건 알고 있었는데 지수로그 함수지 않을까 했지만 사코가 나왔다. 그래서 조금 당황을 했을 법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6편, 9편이 다 사코 문제가 10번 문제로 그냥 발문만 제시된 그런 문제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도형이 활용된 그런 14번 문제가 나와서 조금 당황했을 것 같은데 사실 여태 어려웠던 사인 코사인 법칙 문제들을 보시면 도형의 성질들을 정말 많이 쓰는 문제들이 많죠. 그렇게 많이 써왔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냥 코사인 법칙과 사인 법칙이 계산을 위한 도구로만 쓰이고 있다. 그래서 사실 6편, 9편에 나왔던 사코 문제와 결이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P 여기도 원 위를 돌아다니는 점 P랑 이렇게 점 두 개 더 이어서 만든 삼각형 넓이의 최대 최소 문제는 수능 특강에도 이미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를 반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그래서 14번에 지수로그 함수가 아니라 삼각함수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이따 보겠지만 20번에 여태 계속 삼각함수 문제가 나왔던 20번에 지수로그 함수가 가 있죠. 그래서 문항 배치가 그렇게 바뀌어 있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14번 여기까지 하고 1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15번 문제입니다. 자, 수투 문제가 나왔어요. 6편과 9편 모두 다 수투 문제였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도 15번에 수투가 출제되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6평과 9평의 15번의 적분 문제였는데 얘는 미분 문제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자, 상수 A가 3루트5가 아니래요. 왜 이런 특수한 숫자가 아니라고 줬는지 조금 이따가 확인을 해봅시다. 꼭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왜 3루트5가 아니다라고 했을까? 자, 계속 가보시면 최고차 한계수가 음수인 이차 함수 fx에 대해서 함수 gx를 정의하기를 0 이하에선 이런 3차 함수로 0보다 클 때는 이차 함수 fx로 정의를 하겠다. 자, 그런데 가조건에서 gx가 실전 미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최고차 한계수 fx의 최고차 한계수를 그냥 b라고 할게요. 그러면 얘는 bx 제곱에 뒤에 있는 1차항과 상수항을 똑같이 가져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나조건에서 x에 대한 방정식 g'x랑 g'x-4를 곱한 게 0이라는 방정식에 서다실계수가 4개입니다 라고 되어 있거든. 근데 이 방정식 풀겠다 그랬을 때 얘는 0 또는 얘는 0 이렇게 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선적으로 g'x가 0인 걸 다 확인한 다음에 g'x-4라는 거는 g'x를 x축 방향으로 4만큼 평행이동한 거니까 4만큼 평행이동을 시켜서 근의 위치가 어떻게 잡히는지 보면 되겠지. 그러면 4개라는 특수한 값을 줬기 때문에 4개라는 어떤 값을 줬기 때문에 아마도 뭔가 중복이 일어나서 근의 중복이 일어나서 서로 다른 실근에서는 이제 체크가 안 되는 그런 아이가 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겠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g'x를 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프라임을 봅시다. g'x는 x가 0보다 작을 때는 3x 제곱에 더하기 2ax 플러스 15가 되고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클 때는 프라임 x, f 프라임 x 요거 미분 2bx 플러스 15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어차피 미분 가능하니까 등호까지 포함시켜서 써볼게요. 이렇게 잡히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프라임 x를 대충 그려볼게요. 그러면 0보다 클 때는 2bx 플러스 15예요. 그러면 y절편 15에다가 기울기 2b인데 이 b가 fx 최고차 한계수고 음수라 그랬기 때문에 음수 기울기를 가져서 쭉 떨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2b분의 15라는 근이 생겨버려요. 그쵸? 근이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왼쪽에서 어떻게 잡힐까요? 0 왼쪽. 그럼 얘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달라붙어서 여기에서부터 시작한 2차 함수가 그려지겠죠. 자, 그러면 2차 함수가 그려졌을 때 우리가 지금 판단하고자 하는 건 G'이 0이 되는 곳, 즉 근을 판단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얘가 근을 가지냐 안 가지냐로 우리가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돼. 물론 근을 가진다면 개수까지. 그럼 만약에 근이 없다면 그냥 쭉 감소해서 딱 달라붙었던 거 또는 뭐 축이 여기에 있지만 근이 없는 거. 그렇죠? 근데 잘 생각해봐. 여기에 근이 없고 여기에만 근이 있으면 G'이 0 되는 곳은 그냥 한 군데고 이렇게 되면은 X축 방향으로 4만큼 평행 이동해서 근을 찾겠다 해도 한 군데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총 2군데밖에 나올 수가 없어서 무조건 얘가 근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얘가 근이 있다라고 했을 때 중근인가? 서로 다른 실근 2개를 갖나?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럼 만약에 얘가 중근을 가진다면 우리 해볼 건데 자, 중근을 가진다는 건 판별식 a제곱 마이너스 45가 0이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a가 얼마란 얘기냐면 3루트 5란 얘기죠. 그래서 아니래요. a가 3루트 5가 아니라 그랬기 때문에 중근을 갖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왼쪽에서 서로 다른 2개의 실근을 갖는 개형이 나와야겠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놈이 달라붙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G'이 0 되는 곳이 이미 몇 군데 확보가 되냐면 여기, 여기, 여기 총 3개가 확보가 되죠. 그러면 하나만 더 G'X 빼기 4가 0 되는 곳에서 떠주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얘를 4만큼 당겼을 때 근이 어디에서 확실하게 잡히게 되냐면 중복이 아닌 그런 확실한 근이 누가 생기냐? 얘가 4만큼 온 곳. 여기에서 반드시 근이 하나 더 뜨죠. 그러면 이미 4개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이 점과 이 점이 4만큼 당겨져서 온 곳은 이미 서로 다른 실근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놈이어야 돼. 즉 중복이어야 된다는 얘기라고. 그러면 얘가 4만큼 당겨져서 1로 달라붙고 얘가 4만큼 당겨져서 여기에 달라붙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2차 함수의 두 근의 간격이 4인 거고 2차 함수 오른쪽 근과 이 마이너스 2b분의 15라는 게 또 간격 4가 되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일단 얘네들부터 찾아보실 건데, 얘랑 얘, 알파랑 베타라고 하시면, 알파랑 베타의 곱이 요 2차식의 근과계수의 관계에서 지금 얼마가 되고 있냐면 5가 되고 있잖아. 그럼 간격 4면서 곱했을 때 곱했을 때 5가 되는 음수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1이죠. 자, 이런 게 여러분들 바로 계산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냥 베타를 알파 플러스 4라고 놓고 집어넣어서 방정식 푸셔도 돼요. 아무튼 간에 뭐 마이너스 5고 마이너스 1이다. 자, 그러면 얘가 3이 되겠다. 그러면 끝났습니다. 자, 보세요.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1을 두 근으로 가져요. 그러면 합했을 때 지금 마이너스 6인 거니까 여기에서 근과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3분의 2의 2라서 얘가 마이너스 6이라는 데에서 A는 얼마다? 9다라는 걸 찾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b분의 15가 3이라는 데 둘이 똑같다라는 거에서 2b가 마이너스 5여야 되니까 b는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겠다 하는 것까지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한테 물어본 게 뭐냐? g-2랑 g2 더하라 그랬죠? 자, g-2는 여기다 마이너스 2 집어넣어요. 그러면 g-2는 자, 집어넣어 볼까요? 마8 더하기 지금 마이너스 2 집어넣었죠? 마8 마30 더하기 7 그럼 마31 더하기 4a고요. 자, a가 그러면 9라 그랬으니까 집어넣으면 36 그래서 얘는 5. 자, 그다음 g2는 2를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요. 4b 더하기 37 되죠? 4b 더하기 37. 자, 그럼 b가 마이너스 2분의 5라 그랬으니까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10 더하기 37 되네 27. 그래서 5랑 27 더해라 3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5번 치고는 사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15번 치고는 조금 난이도가 낮은 문항이었어요. 아마도 객관식 마지막 문제인 15번이 이 정도 난이도여서 이번 수능이 조금 더 쉽다라고 느껴졌을 수 있을 것 같아요. 6평 정도 출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난이도가 낮게 나왔습니다. 아마도 특수한 계형을 배제하고자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셨을 텐데 그 고민의 끝이 이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칠판 지우고 20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단답형 첫 번째 문제, 4점 첫 번째 문제 20번이었습니다. 지수로그 함수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14번에 삼각함수가 들어가면서 20번으로 밀려났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던 소재거리는 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조건 박스 안에 있는 이 조건이 조금 생소하게 다가왔을 수가 있습니다. 수하에 대한 얘기가 좀 들어오고요. 수학하,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수학하 내용이 조금 합쳐져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고 만약에 이 문제가 좀 어렵게 느껴진 친구는 얘 때문입니다. 얘 때문일 가능성이 또 높아요. 얘가 지금 많은 학생들이 제가 어떠한 특수한 값인가 라는 생각을 좀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k 세제곱 곱하기 5의 3k 제곱분의 1이라는 저게 어떤 걸까? 저게 풀이를 하는 과정에서 딱 어느 위치에 도달하는 값인가, 어느 위치에 있는 값인가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 문제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근데 별 의미가 없는 시기예요. 별 의미가 없는 시기고 그냥 여러분들이 항상 해오던 대로 했을 때 갑자기 도출이 되는 그런 그냥 값입니다. 별거 아닌 값이었어요.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쭉 볼까요? 일단 지수함수가 등장을 합니다. 밑이 1보다 작은 지수함수. 그리고 얘가 직선 y는 x랑 만나는 점의 x좌표를 k라고 하지. 그러면 감소하는 놈이 그려져요. 감소하는 놈이 쭉 그려지고 얘가 y는 x랑 만나는 여기를 k라고 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선적으로 이렇게 잡히면 뭘 꼭 확인을 해봐야 되냐면 기출에서 우리가 배운 대로 했을 때 뭘 확인을 해야 되냐? 요 k가 1이라는 값이랑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이라는 걸 집어넣으시면 y는 x에선 함수값 1이 나오고 여기에다 1 집어넣으면 25가 나오죠. 그러니까 얘가 월등히 큰 곳에 1이 있어요. 즉 여기가 1입니다. 그럼 k는 1보다 크다라는 걸 먼저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게 우리가 기출에서 배웠어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다.
자, 아무튼 간에 이런 상황에서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k보다 클 때는 k보다 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일단은 fx가 5분의 1 x-3제곱을 따라가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대로 따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 부분은 그대로 따고, 그 다음에 ffx가 3x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도 이 식을 가지고서 그러면 k 왼쪽의 계형이 정해지겠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fx가 3x다? 지금 그런데 x가 k보다 클 때는 fx가 이 함수를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얘는 k보다 작죠. 그리고 1대1 함수입니다. 그럼 우리가 합성방정식이 아니죠. 합성항등식 ffx는 3x라는 거에서 어떤 사고를 할 수가 있겠냐면 fx라는 거를 t라고 놔요. 그러면 x가 k보다 클 때는 fx가 k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k보다 큰 x 범위에서 t는 k보다 작습니다. 심지어 이때는 1대1 함수기 때문에 뭐가 존재하냐면 fx의 역함수가 존재해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fx를 t로 치환했을 때 x는 f 인버스 t가 되죠. 그러니까 ft는 3f 인버스 t 이렇게 잡힙니다. 그러면 요게 성립하는 t의 범위는 다시 k보다 작을 때.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걸 알게 되면 사실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냐. 아, k보다 작은 쪽에선 요 아이의 역함수를 3배한 놈이 그려지겠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부분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런 아이구나. 얘가 fx다. 자, 그럼 우리한테 물어보는 게 뭐였냐면 이건데 k세제곱 곱하기 5의 3k제곱분의 1. 저 새끼는 뭐냐? 라는 생각을 하겠죠. 우리한테 지금 있는 식이 뭐밖에 없냐면 얘랑 k 집어넣었을 때 y는 x랑 만납니다. 즉 5분의 1 k-3제곱이 k입니다. 이거밖에 없거든. 그러면 뭔가 이걸 가지고 얘를 변형시킬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러면 k 세제곱이라는 게 어떻게 됩니까? 얘 지금 5, 밑을 5로 바꿔 써주시면 3-k이고 3배 하시는 거니까 9-3k잖아요. 그럼 얘한테 5의 3k제곱 곱하시면 요렇게가 5의 9제곱이 되죠. 아, 그러니까 분모에 5의 9제곱이 있는 거예요. 그럼 물어본 게 그냥 뭐였던 거냐면 f 5의 9제곱분의 1이다. 자, 그러면 5의 9제곱분의 1이 얘를 따라가냐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명백하게 1보다 작은 거니까 여기 왼쪽, 그러면 여기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찾으라는 게 f5의 9제곱분의 1인데 얘는 요 식에 의해서 3배 f 인버스 5의 9제곱분의 1이고, 자, 이랬을 때 얘를 알파라고 하시면 5의 9제곱분의 1이 f 알파라는 게 되고요. 그러면 f 알파가 5의 9제곱분의 1이 되는 곳이 어디냐? 5의 9제곱분이 이게 1보다 작다니까? 그러니까 1보다 작은 게 나타나려면 요 계형을 따라왔어야 되지.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알파인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알파를 저 지수함수 5분의 1에 알파 마이너스 3제곱으로 대입을 해주시면 얘랑 똑같다라는 거에서 알파 마이너스 3이 9여야 되죠. 아, 그래서 알파는 12가 되고요. 우리한테 물어본 건 얘, 즉 인버스의 3배 값이었으니까 답이 36이 되겠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도 결과적으로는 역함수에 대한 지수로그함수, 역함수 문제를 조금 더 확장시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거를 합성함수로 제시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방법 자체가 조금 생소하게 다가왔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합성함수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풀이가 여러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풀이법을 좀 고민을 하고 많이 다른 곳에서도 확인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20번이었습니다. 자, 21번입니다. 계속 그래왔듯이 수투 문제가 일단 출제가 되었는데 극한이 출제가 됐습니다.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거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물론 3차 함수를 줬기 때문에 미분단원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저 3차 함수가 어떻게 생겼고 이런 거에 대한 파악이 아니기 때문에 극한 문제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극한 문제가 4점에 배치된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딱 21번에 수능에서 출제가 되었고, 다만 어려웠냐라고 하면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여러분들이 상황 파악만 하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아마 실수가 조금 생길 수도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볼까요? fx가 일단 3차 함수입니다. 뭐만 알려주냐면 최고치 한계수가 1이고 상수항이 4다. 이것밖에 없어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두 정수 A, B에 대해서 f1의 최대값을 구해라 라고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게 모든 실수 알파에 대해서죠. 모든 실수 알파에 대해서 x를 알파로 보내는 극한 fx분의 fx 2x 플러스 1의 값이 항상 존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 그럼 항상 저런 극한이 존재하냐의 여부는 분모가 결정을 하죠. 분모가 0이 되는 곳이 잡히면 그 0이 되는 곳, fx가 0이 되는 곳을 살펴봤을 때 존재합니다 라는 얘기 펼치면 되는 거잖아. 그쵸? 자, 그럼 fx가 0이 되는 곳 있는지부터 생각을 해보면 3차 함수예요. 그러니까 3차 함수는 반드시 실근 하나를 갖죠.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기 때문에 무조건 0 되는 곳이 있습니다. 자, 그럼 그런 0이 되는 곳을 그냥 알파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f알파가 0이다 라는 걸 확보했어요. 그러면 알파가 0이 된다, 알파에서 0이 된다라고 했을 때 존재하기 위해서는 분자도 같이 0이 돼줘야 되니까 f의 2의 알파 플러스 1도 0이어야 된다가 됩니다. 즉, 알파가 0이 된다면 fx는 2알파 플러스 1도 근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잠깐 멈추고 케이스를 나눠야지 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 요 2알파 플러스 1이라는 게 알파랑 같은 값이면 더 볼 필요가 없고, 알파랑 다른 값이면 다른 2알파 플러스 1이라는 데에서도 분모가 0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분자가 0이 돼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얘가 알파가 됩니까? 안 됩니까?로 케이스를 나눠야겠다. 자, 그런데요. 알파가 안 되면 다시 얘기하지만 f가 2알파 플러스 1도 근으로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요 f2x 플러스 1이라는 함수도 2알파 플러스 1을 근으로 가져야 돼. 즉, 다시 얘기해 f4알파 플러스 3도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또 근이 잡혀요. 그럼 또 근이 잡히면, 자, 얘가 알파랑 다르다라고 했을 때, 지금 잘 들어봐요. 알파의 2배하고 1 더했을 때 다른 거죠. 그러면 얘한테 또 2배하고 1 더한 게 얘잖아요. 그럼 얘랑 또 2알파 플러스 1이 달라진다고. 어떠한 값에다가 2배하고 1 더했을 때 다르다 그러면 계속 앞으로도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도 다른 놈이에요. 그럼 또 다른 놈이면 또 분모의 근이 되고, 또 그럼 분자도 같이 근으로 가져야 돼. 그러면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계속 근이 끝도 없이 이어져요. 그러니까 3차 함수가 실근 가져봤자 최대 3개인 거니까 이런 상황이면 안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아, 그래서 2알파 플러스 1이 알파가 돼야 되고 이런 알파는 마이너스 1이죠. 자, 그러니까 fx는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가질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그런 근이 잡히면 안 되겠네. 마이너스 1을 제외한 다른 근이 없어야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fx가 인수분해가 되기를 일단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가져야 되니까 x 플러스 1로 될 거고, 그 다음에 인수분해가 x제곱으로 시작해서 x제곱 생겼으니까 ax제곱 만들려면 a 마이너스 1x 가져가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상수항 더하기 4라 그랬으니까 더하기 4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 2차 식에서 근이 덜 뜰 수가 있는데 그럼 근이 안 잡혀야 되니까 얘는 근이 없다라고 하셔야겠죠. 그러면 2차 식이 근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판별식을 쓰죠. 판별식 썼을 때 0보다 작다라고 해주시면 되겠다. 실수를 했을 때 아마도 얘가 0인 것까지 포함시키지 않았을까? 그런 데에서 실수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근이 없어야 돼요. 그렇죠? 물론 여러분들 상수항이 1이었으면 그냥 얘가 전체, 상수항이 1이었으면 전체 마이너스 1을 또 근으로 갖게 하면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상수항이 4기 때문에 절대 마이너스 1을 중근으로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얘가 근으로 갖는 순간 다른 근이 또 마이너스 4가 생겨버린다고. 그래서 아예 근이 없어야 된다.
자, 그럼 판별식을 써보시면 a-1의 제곱 마이너스 16이 0보다 작다고, 그러면 마이너스 4보다 크고 a-1이 얘가 또 4보다 작은 거니까 a의 범위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5보다 작다가 되겠죠. 자, 그럼 우리한테 물어보기를 f1의 최대입니다. 여기에다 1 집어 넣으시면 f1은 2 곱하기 1 더하기 a-1 더하기 4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얼마죠? 1 더하기 마이너스 1은 없어지죠? 그러면 a 더하기 4. 그럼 얘 최대는 a가 5보다 작을 때, 내 정수야 4일 때다. 자, 그래서 최대값은 2 곱하기 8, 16 이렇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0번 여기까지 하고 칠판 정리하고 21번이죠. 칠판 정리하고 22번 마지막 문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2번입니다. 역시나 수열 귀납 문제가 나왔습니다. 6평, 9평 모두 다 22번이 수열 귀납 문제라서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하기를 다 22번 역시나 수열 귀납이지 않을까? 그 예측이 딱 맞았습니다. 앞으로도 감히 예상하건대 내년에도 22번은 수열 귀납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내년에는 뭐 수능을 준비를 안 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혹시나 뭐 호기심으로 다시 본다고 했을 때 또 똑같이 22번이 귀납 문제지 않을까.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사실 수열 귀납 문제가 15번에 있게 되면 찍기가 되게 용이합니다. 그래서 22번에다가 집어넣어서 사실 찍기를 좀 방지하고자 하는 게 있고 6평, 9평이 꽤나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풀이 살펴볼게요. 모든 항이 정수고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수열 AN에 대해서 절대값 A1의 값의 합을 구해라. 그럼 여러 개가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럼 가조건에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절대값 AN이 홀수면 3을 빼겠대요. 그럼 절대값 AN이 홀수라고 했을 때 AN은 홀수거나 마이너스 홀수인데 3을 더 빼게 되면 3이라는 게 또 홀수라서 반드시 짝수가 나와요. 그럼 여기에서 무슨 명제를 얻을 수가 있냐면 절대값 AN이 홀수면 AN 플러스 1은 짝수다 라는 귀납적인 명제를 얻을 수가 있죠. 그러면 얘 대우인 AN 플러스 1이 홀수면 절대값 AN은 반드시 짝수다 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 그럼 이건 아마도 역행을 할 때 사용하면 되게 용이한 놈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AN이 0 또는 절대값 AN이 짝수면 절반을 하겠대요. 이 경우에는 짝수인지 홀수인지 알 수가 없어서 넘어갈게요. 그럼 나조건에서 뭐라 그랬냐면 절대값 AM과 두 칸 더 가서 똑같도록 하는 자연수 M의 최소값이 3이다. 자, 그럼 자연수 M의 최소값이 3이다 라고 하면은 우리한테 세 가지 정보를 주는 거죠. 첫째, 절대값 A3이랑 일단 절대값 A5는 같아. 그 다음에 절대값 A2랑 절대값 A4는 달라야 해. 그 다음에 절대값 A1과 절대값 A3도 달라야 해. 이걸 세 개를 주는 거죠. 자, 그럼 요 세 가지 정보를 지키도록 여러분들은 이제 수열을 찾아갈 겁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면 이게 힌트가 되는 거니까요. A3부터 가볼까요? 그러면 절대값 A3이 홀수일 때와 짝수일 때로 나눠줘야겠죠. 절대값 A3이 짝수일 때. 절대값 A3이 홀수라고 하면 A4를 만들 때 반드시 얘를 타니까 A3 빼기 3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됐을 때 짝수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서 A5를 만들 때는 반드시 절반을 하죠. 자, 그러면 절대값 A5랑 절대값 A3이 똑같다라는 거에서 얘가 그냥 A3랑 같던가 아니면 더했을 때 A3을 더했을 때 0이 되는 거. 부호가 반대인 거잖아요. 그럼 얘랑 그냥 A3이 똑같다라는 거에서 A3이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3이 나오고 더해서 A3를 더했을 때 0이라는 거에서는 A3이 1이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로 A3에 가능한 건 마3 그리고 1 이렇게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절대값 A3이 짝수일 때 해보실까요? 절대값 A3이 짝수라 그러면 A4는 절반의 A3. 자, 그런데 이거는 짝수인지 홀수인지 몰라서 케이스가 나눠지죠. A5가 얘한테 3을 뺀 걸로 가져가던가 아니면 한 번 더 절반을 하던가. 자, 이번에도 2분의 1 A3 빼기 3이라는 거의 절대값과 절대값 A3이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냥 A3이랑 똑같을 수도 있고 더해서 0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냥 똑같다라고 했을 때
2분의 1의 A3이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6인 거고, 더했을 때 0이다 라고 하면은 2분의 3 A3이 3인 거기 때문에 A3이 2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요, 뭐가 됐든 간에, 그러니까 더해서 0이 돼, 부호가 반대든 그냥 원래부터 똑같든 A3은 무조건 0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A3으로 가능한 게 마3, 1, 그리고 마이너스 6, 2, 0 이렇게 5개가 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서 이제 A1을 찾으러 들어갈 거고 이 규칙을 만족해야 된다. 자, 그럼 역행할 거니까요. AN은 으로 식을 쓰고 시작할게요. AN은 AN 플러스 1한테 3을 더하던가 아니면 2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배웠던 게 뭐가 있었냐면 홀수가 뜨면 전에는 무조건 짝수라서 얘를 타고 와 라는 걸 우리가 배웠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규칙을 가지고서 쭉 깔아볼게요. 자, 그러면 A3으로 가능한 게 지금 마3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2, 0 이렇게 있죠. 그럼 이걸 가지고 A2 찾을 거고 A1도 찾을 거고. 자, 그런데 하나 더 찾아야 돼. 뭘 찾아야 되냐면 A4도 찾아야 돼. 그렇죠? 절대값 A2랑 달라야 하니까. 그래서 A4도. 자, 그럼 일단 A4부터 찾을까요? 마3일 때는요, 위에 거 타게 됐을 때 마이너스 6 되고요. 1도 위에 거 타서 마이너스 2 되고, 마이너스 6은 절반, 마3, 2인 건 1, 그 다음 0일 때도 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역행해 볼게요. 자, 마3, 홀수기 때문에 무조건 밑에 탄다고. 그러면 마이너스 6 되네, 라고 하는 순간 겹쳐서 탈락이고, 1, 밑에 거 탄 다음에 2가 되고, 그럼 절대값이 또 겹치니까 안 돼요. 자, 그럼 마6일 때는, A3이 마6일 때는 위에 걸 타든 아래 걸 타든 상관이 없죠. 위에 걸 타면은 마3이 될 거고, 아래 걸 타면은 마이너스 12가 될 텐데, 마3이 되면 또 겹치니까, 겹치니까 얘 안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얘여야 됩니다. 그럼 계속 가볼까요? 마이너스 10인 짝수라서 둘 다 탈 수 있죠. 3을 더하던가, 2배를 하던가. 자, 그 다음에 2일 때는 짝수기 때문에 둘 다 탈 수 있어요. 3을 더하던가 2배를 하던가. 자, 그러면 5라고 하면 홀수기 때문에 반드시 2배를 해야 돼서 10되고, 4라고 하면 짝수기 때문에 3을 더해도 되고 2배를 해도 되죠. 자, 0이라고 하면 짝수기 때문에 3을 더하던가 2배를 할 텐데, 2배를 하면 또다시 0 겹치기 때문에 안 돼. 그러면 3이었던 거고 3은 또 홀수라서 2배 해야 되죠. 6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가능한 A1 절대값을 다 더해라. 이렇게 절대값을 더하는 거고요. 그러면 9랑 24 더했을 때 33, 10 더하시면 43, 7 더하면 50, 그 다음 8, 6 더하면 14니까 이렇게 다 더해서 6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규칙을 정말 정성적으로 나누어서 차근차근 해나가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기능 문제였고, 6급형도 매 한 가지였죠. 자, 다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뭔가 놓치거나 아니면 추가로 계산한 것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런 함정들이 조금 숨어있는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래서 답을 보고서 64라는 답을 보고 정답을 보고서 엥?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올해 정말 고생 많으셨고,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